전해드린 대로 어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중러 정상이 태난먼 막루에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고 예. 66년 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우리가 어제 계속 봤습니다만 전체 사진에서 어쨌든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국 정상이 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됐고요. 또 하나는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됐다. 그간에 한 2년여 넘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은 분명했거든요.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관계가 다시 개선된다. 세 번째는 북한 핵에 대한 암묵적 묵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6개국 중에 북한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 초청자인 중국이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중요시하긴 하지만,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네. 네. 참 어제 열병식을 미국은 어떻게 지켜봤을지가 참 궁금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연설을 보면 인류가 평화냐 전쟁이냐, 상생이냐, 제로섬 게임이냐, 선택의 기록에 서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라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종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와 다른 대안적 세계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만, 물론 트럼프와 미국이라는 이름은 다 빠졌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뭐 평화, 대화, 상생대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서로 비견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번에 중국이 네. 보낸 메시지는 자신들이 미국을 대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그것도 일종의 패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승절 열병식 전에는 자신의 트위터, 그러니까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었어요. 북중러 정상의 밀착 행보에 관련해서 미국에 대항할 음모 꾸미는 푸틴, 김정은 콕 집어서 불편한 심기 좀 드러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현지 시간은 3일입니다. 기자들한테는 열병식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건 놀랐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승절 열병식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비판의 포인트를 보면 1945년에 그 일본이 결국 패망하는 그 과정에서 예.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당시에 중국이 일본과 싸운 것은 맞지만 당시에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공산당만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당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미국이 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45년 전쟁에 결국 미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본 서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거는 중국 공산당, 국민당도 다 빠진 거고 미국의 도움은 다 빠지고 중국 공산당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주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수많은 미국인이 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마치 왼팔처럼 서 있었는데, 이게 과거 김일성 할아버지 때 마오쩌둥과 찍혔던 사진과 비교가 되면서 그때보다 좀 더 격상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어저께 열병식에서 그 김정은이 바로 시진핑 주석 왼편에 섰고, 그 네. 오른편에 푸틴이 선 예. 한 장의 사진이 김정은의 정치적인 승리죠. 국내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9년에 중국 10주년 열병식 때 김일성이 갔긴 했습니다만 예. 옆에 쓰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선대, 결국 북한을 만든 김일성도 못한 것을 김정은이 했다라는 엄청난 업적이 되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것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대외적인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자기는 특히 북한은 이제 26개 국가 중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이 대하는 김정은의 위상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150분, 그러니까 2시간 한 30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러시아 측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궁금한데, 북한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를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다자의 행사에서 이 정도
길게 얘기한 거는 좀 예. 이례적인데 그만큼 뭐 양국 간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군과 가족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서 희생된 북한 군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 자리를 포함해서 역시 그 북한 군에 대한 업적을 칭하하는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김정은이 계속 얘기한 게 러시아를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지속되는 한 또 김정은은 계속 도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김정은의 좀 불안감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니까 예. 이 정도의 러시아와의 그 협력이 되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면 물론 협력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전승절에 참여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예. 이제는 중국도 자신의 뒷배로 좀 삼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제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이 둥펑 61 예. 신형 ICBM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로 보였는데 하나는 예. 방금 말씀하신 예.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이 유지하던 핵 전략이라는 것은 최소 억제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를 위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미국과 대등하게 필요하면 선제 공격을 할 그 정도 수준으로 핵 능력을 확장하겠다 하면서 어제 보여준 그런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 5C라고 불리는 것, 이거 2만 킬로 예.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G랑 3이라는 것을 또 보여줬는데 이것도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 발사 그 트라이던트 2랑 유사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어저께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수석과 김 위원장 둘의 정상회담도 양자회담도 진행이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시 주석이 평양을 답방할 가능성도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오면 정말 자기의 정치적인 승리의 마무리, 특히 올해가 그 8차 당대회에서 했던 계획의 마지막 해고 내년에 9차 당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올해 최대한 업적을 내야 되니까 10월 10일이 그들이 당 창건 10주년, 당 창건 80주년으로 예. 얘기하는 이른바 쌍십절이라는 또 기념일인데 그때를 즈음해서 초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올 것이냐. 왜냐하면 에이펙 회의가 또 10월 말 11월 초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게 되면 남북한을 다 한 20일 사이에 방문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이것을 예. 계기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열병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짧은 수인사를 예.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각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김정은 스스로가 한국을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직접 지시한 게 대한민국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 의장이 가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예. 그냥 네 정도 대답을 했다. 그 정도 보입니다. 나름대로 국제무대에서 여기서 정말 모른 척을 하면 이건 정말 소인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정도의 그 입장을 보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한반도 안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할 때 대북 외교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럴수록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죠. 예.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요. 예. 그게 그들의 노선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간의 회담이 재개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직접 북한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미국과 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 대북 문제를 철저히 공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좀 전달이 되고 또 만약 그 협상이 잘 된다면 결국은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딸 김주애가 동행을 했는데 전승절 행사나 북로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남은 방중 일정에서 또 등장을 할 것이냐 이것도 남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과연 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남의 잔치인데 김주애가 등장하면은 그만큼 또 초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데리고 간 것이 보였고요. 특히 도착하는 그 장면에서 명백하게 김정은 바로 뒤에 서서 예. 자신의 그런 위치를 확인해 줬다라는 면에서 조금 더 후계 구도에 가까이 간 면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 후계자로 삼는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2013년생 13살짜리 소년데 어떻게 이제 후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또 예. 여전히 북한은 매우 가부장적 군사적 사회인데 군사적 경험도 없는 여성이 그걸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후계 구도를 이렇게 서두른 것은 결국 김정은의 건강에 자신이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다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을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